안녕하세요 여러분, 생명과학 강의하는 정수민 선생님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시험 보느라고 참 수고가 많았습니다. 6월 모의평가인데요. 자,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이 모의평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수능이잖아요, 그렇죠? 예, 수능까지는 아직 시간이 충분히 남아 있거든요. 여러분들 생명과학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지금 시간이 충분하니까 부족한 부분 채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앞으로 내가 더 공부해야 될 내용 어떤 것인지 이렇게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채워나간다고 하면 올해 수능 아주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6월 모의평가는 작년 수능에 비해서 조금 난이도를 분석해 보면 조금 쉽게 출제가 되어서 여러분들 문제 푸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을 것 같거든요.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했던 친구, 개념 완성 강의부터 시작해서 또 유전 특강, 유전 스나이퍼 문제까지 풀었던 친구들은 유전 문제도 선생님이 푸는 방법대로 그대로 적용해서 푼다고 하면 쉽게 풀리는 문제들이었죠. 예. 자, 어쨌든 시험 잘 못 봐서 속상한 친구들은요, 여러분들 속상해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남아있는 시간 충분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제공했던 이 개념 완성 강의, 그리고 기출문제 해설 강의, 원차 원길 강의, 그리고 유전 특강까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다고 하면 충분히 1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올해 강의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러분들 목표도 있겠지만 선생님 강의의 목표도 있다. 선생님 강의를 듣는 학생들 1등급을 받게 하는 게 선생님 강의의 목표거든요. 예.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다. 자, 수능 아직 충분히 남아 있으니까, 자, 우리 그때까지, 수능 때까지 함께, 선생님과 함께, 자, 같이 열공해서 모두 1등급 받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면서요. 자, 이번 시간 1번서부터 20번까지, 자, 선생님이 강의에서 설명했던 내용 그대로 적용해서 같이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볼게요. 자, 1번 문제. 생명현상 특성을 묻는 문제죠. 1단원에서는 두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 중에 이 문제하고 그 다음에 생명과학 탐구와 관련된 문제 20번 문제 이렇게 두 문제가 출제가 됐죠. 자,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단원별로 출제되는 문제는 정해져 있어요. 생명과학원에서는. 그래서 1단원에서 두 문제, 2단원 두 문제, 3단원 7문제, 그 다음에 4단원 유전 문제 6문제가 나오고 5단원에서는 3문제가 나오잖아. 그렇죠? 예, 이걸 우리가 다 알고 있고요. 자, 그러면 자, 요거 볼게요. 지금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과정. 자, 이 과정은 물질 대사죠. 자, 이걸 먹었잖아요. 먹게 되면 소화시키고 또 소화시킨 영양소를 분해해서 그 과정에서 에너지를 얻는 거죠. 예. 물질 대사 일어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기러기는 발생과 생장. 자, 발생과 생장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체세포 분열을 통해서 세포수가 많이 늘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발생과 생장은 다세포 생물에서 나타나는 생물 특성이죠. 그렇죠? 자, 발생과 생장, 기러기, 다세포 생물이잖아요. 세포수가 아주 많잖아요. 그렇죠?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많은 세포들이 이제 분화가 돼서 특정한 조직, 기관 이런 것들이 형성이 돼서 이렇게 하나의 개체가 되는 거잖아요. 예. 자, 그래서 맞는 설명이고요. 자, 그 다음에 환경에 대해서 지금 적응과 진화를 하고 있는 거죠. 이 환경에 알맞게 몸의 형태, 기능이 이렇게 바뀌어 있거든요. 예. 지금 보면 길고 강한 발톱, 두꺼운 발바닥 이렇게 몸의 형태, 기능이 바뀌고 있잖아요. 이 환경에 적응과 진화라는 거죠. 예. 기억니은드가 다 골라야 되겠죠. 예. 자, 이어서 2번 문제로 갈게요. 자, 물질 대사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어요. 단백질 소화 과정을 거쳐서 아미노산으로 분해, 이화작용이죠. 자, 세포 이화작용이죠. 자, 이때 생성되는 노폐물은요, 포도당이 이용이 되면 두 가지 노폐물이 나와요. 이산화탄소와 물이 나오죠. 이산화탄소는 주로 날숨을 통해서 나오고, 물은 주로 오줌을 통해서 나오고, 또 일부는 날숨을 통해서도 나오죠. 물은요. 예. 자, 우리가 다 정리했던 내용이고요. 확인해 볼게요. 이화작용,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예,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가와 나에서 모두 효소가 이용이 되죠. 네, 물질 대사 과정으로. 자, 따라서 기억니은드가 다 골라야 되고요. 네. 자, 이어서 3번 문제 볼게요. 자, 호르몬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자의 베타세포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인슐린이잖아요. 그쵸? 인슐린, 베타세포에서 분비가 됩니다. 인슐린의 기능, 포도당의 흡수를 촉진한다. 지금 세포 안으로 포도당을 가져오게 되면, 흡수를 하게 되면 혈액 중의 포도당 농도는 감소하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포도당 흡수를 촉진하는 호르몬 인슐린이고요. 자, 그런데 인슐린이 정상적으로 생성되지 못한다. 혈당량을 낮출 수가 없어요. 혈당량이 높은 상태가 되고, 그럼 오줌에 섞여 나와요. 당뇨병이 나타나는 거죠. 자, 표적 세포가 반응하지 못하게 돼도 역시 당뇨병이에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조절되지 못하는 당뇨병의 유형은 두 가지라는 거죠. 인슐린의 분비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 또 인슐린이 분비가 된다 하더라도 그 인슐린에 대해서 표적 세포가 반응을 못하는 경우, 그렇죠? 그래서 1형 당뇨, 2형 당뇨로 이렇게 나눈다는 것, 우리가 개념 완성 강의에서 다 정리했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자, 지금 인슐린의 기능은 뭐니? 간에서 글리코젠 합성을 촉진하잖아요. 그렇죠? 예, 맞는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호르몬은 혈액을 따라서 이동해 가요. 그러니까 순환계를 통해서 운반이 되고 있는 거고, 표적세포까지. 자, 그 다음에 혈중 포도당 농도가 증가한다. 그럼 인슐린의 분비가 증가하겠죠. 자, 그래서 억제가 아니라 인슐린의 분비가 촉진, 증가,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되겠죠. 이게 맞지 않습니다. 이게. 자, 따라서 정답은 기억과 니은을 골라야 되겠죠. 예. 자, 이어서 4번 문제 갈게요. 자, 사람의 질병에 대한 설명. 자, 질병은요, 우리가 공부했듯이 크게 둘로 나누잖아요. 자, 병원체가 있는 경우 감염성 질병, 없는 경우 비감염성 질병. 자, 그리고 병원체의 종류는 몇 가지? 5가지 종류가 있었죠. 자, 세균, 바이러스, 원생생물, 곰팡이, 변형, 프라이온. 자, 이 내용을 우리가 다 정리했거든요. 자, 볼게요. 독감, 바이러스잖아요. 병원체가. 네, 맞는 설명이고요. 자, 결핵, 세균이잖아요. 세균은 독립적으로 물질 대사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죠. 예, 맞는 설명이고요. 자,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병원체가 없어요. 이거 유전병이에요. 유전병. 비감염성 질병에 해당하죠. 예. 자, 따라서 정답은 기억, 니은 다 골라야 되겠죠. 예. 자, 이어서 5번 문제 갑니다. 자, 이번 그 모의평가에서는요, 흥분의 전도와 전달과 관련된 문제가 이런 형태로 제시가 됐어요. 대개 보면 흥분 전도 속도를 계산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6평에서는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되었지만, 수능에서는 이 전도 속도를 계산하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연습을 충분히 해둬야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개념의 완성 강의에서 설명했던 내용, 그리고 원샷 원킬 강의에서 설명을 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공할 타임어택 모의고사에서도 전도속도와 관련된 문제를 풀어볼 텐데, 자, 그 전도속도 문제를 풀 때는 항상 뭘 확인해요? 자극을 준 지점이 어딘지, 그리고 측정 지점 확인하고, 막전이 마이너스 80과 플러스 30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제 자, 이걸 이용해서 푸는 연습을 많이 시켰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더 쉬운 문제죠. 자, 그러면 흥분 전도의 원리를 알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문제거든요. 자, 볼게요. 지금 물질 A와 B를 처리했다. 처리하지 않은 거네요. 그렇죠? 2하고 3에서는 이건 A를 처리했고 B를 처리한 거예요. 1은 지금 처리하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자극을 받았을 때 어때요? 예, 탈분국, 재분국, 정상적으로 활동 전이가 발생을 했거든요. 자, 그런데 자, 먼저 물질 A를 처리했을 경우를 볼게요. 물질 A를 처리했더니 지금 보면 활동 전이가 발생을 안 해. 그렇죠? 지금 탈분국이 일어나긴 하는데 막전이가 크게 올라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자, 막전이가 이렇게 플러스 30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요, Na 플러스 이온 통로가 열리면서 세포 바깥에 있었던 Na 플러스 이온이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확산이 일어나면서 내부가 이렇게 막전이가 크게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건 크게 올라가지 못하잖아요. 왜? 바로 Na 플러스 이온 통로가 잘 열리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금 이 물질 A는요, 이 Na 플러스 이온 통로를 통한 이 Na 플러스 이온의 이동을 억제하고 있다. 그러니까 탈분국이 일어나기는 하지만 활동 전이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내부의 막전위가 플러스 30까지 증가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야. 왜? 이 통로를 통한 Na+이온 통로를 통한 Na+의 이동을 억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근데 물질 B를 처리한 경우는 어떠냐? 물질 B를 처리한 경우에는 탈분극은 일어나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Na+이온 통로가 열리면서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야. 자, 그런데 이건 뭐야, 이거? 재분극이 잘 안 되네, 이거. 그렇죠? 재분극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K+이온 통로가 열려야 돼요. K+이온 통로가 열려서 세포 안에서 바깥쪽으로 확산돼서 나가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잘.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는 K+이온.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결과를 보고 여기에서는 왜 활동 전이가 잘 발생을 하지 않지? Na+이온 통로가 막혀서 그래. 잘 이동을 못해. 그 Na+이온의 이동이 지금 억제되고 있다는 거고, 이 경우에는 왜 재분극이 잘 안 되지? K+이온 이동이 억제가 돼서 그래요. 자, 그러면 자 보기로 가볼게요. 자, 기억이 뭐니 물었어요. Na+이온 정답. 자, T1일 때, 자, 1에서예요. 그러니까 물질 A와 B가 처리되지 않은 상태. 이 상태에서 지금 니은에 대해서 물었거든요. 자, 니은은 K+이온인데, 자, 여러분들 보세요. 항상 K+이온은 세포 내부가 높잖아요. 세포 안쪽이 높아요. 세포 내부 안쪽이. 자, 그러면 바깥에 비해서 안쪽의 농도가 높다. 그럼 이 비율은 이 분모보다 분자가 더 큰 값이기 때문에 1보다 큰 거죠. 자, 그래서 1보다 크다가 돼야 돼. 1보다 크다. 이게 틀린 거죠. 네. 자, 다음으로 마이너스 70까지. 그러니까 막전이가 플러스 30에서 마이너스 70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 이 시간 볼게요. 3에서는요. 여기서 여기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짧다가 아니라 길다. 예. 재분극이 잘 되지 않는다. 왜? 바로 K+이온 통로를 통한 K+이온의 이동이 억제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자, 따라서 정답은 기억만 골라야 되는 문제가 됩니다. 예. 자, 정답 1번이고요. 자, 이어서 6번 문제로 갈게요. 자, 6번 문제는 유전 문제 중에서 지금 6문제가 유전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보세요. 핵형 분석과 관련된 문제 하나, 그 다음 세포 주기와 관련된 문제 하나. 그렇죠? 이게 유전에서 가장 쉬운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항상 여러분들이 풀 수 있어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DNA 상대량과 관련된 문제 하나, 그 다음에 단일인자, 다유인자 유전과 관련된 문제, 이 확률 계산 문제가 나오고 있죠. 예, 이렇게 해서 4문제. 그 다음에 17번, 19번, 보통 17번, 19번에서 가계도 문제, 돌연변이 문제, 이렇게 해서 총 6문제가 나오거든요. 이 6문제 중에서 여러분들이 유전은 확실하게 4문제는 풀 수 있어야 됩니다. 풀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가계도하고 돌연변이는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풀어낼 수 있습니다.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늘 강조하잖아요. 유전 6문제 중에 최소한 4문제는 맞추자. 그래야지만 1등급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유전 문제 푸는 선생님이 강의를 했지 않습니까? 유전 특강에서 이 원리를 설명했고, 또 유전 스나이퍼 강의에서 유포자를 위한 유전을 포기한 학생들을 위해서 기본 개념부터 시작해서 지금 고난도 문제까지 풀 수 있게 그 원리를 적용해서 풀 수 있게 한 강의였기 때문에 그 강의를 들었던 학생들이 이런 문제는 너무 쉽게 풀었을 거예요. 뭐 가계도 돌연변이도 이번 시험에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풀었을 겁니다. 그래서 원리를 알면 문제가 풀린다는 거예요. 유전 문제. 자, 그럼 보죠. 자, 지금 세포 주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선생님이 항상 무슨 기를 먼저 보자? 가장 짧은 시기를 먼저 보자. 분열기가 가장 짧아요, 항상. 자, 그래서 요게 M기가 바로 분열기. 분열기가 가장 짧다. 그러면 D는 뭐예요? 지원기. 자, 기억은 S기. D는 복제하는 시기죠. G2기. 이어서 또 M기, 분열기. 분열기가 가장 짧다라는 것 여러분들 꼭 알아두시고요. 예. 자, 그러면 볼게요. 자, 핵형을 분석을 했어요. 언제 하죠? 바로 분열기 중에서도 중기세포를 이용을 해서 핵형 분석을 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고요. 자, 지금 보니까
쭉 보니까 두 개씩 쌍을 이루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21번 3개. 왜? 이거 돌연변이에요. 비분리가 일어난 거야. 생세포 비분리가 된 생세포, 비분리가 일어난 생세포가 수정이 되어서 이렇게 태어난 거야. 이거 다운 증후군이죠. 이거 다운 증후군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성염색체 구성을 보니까 아들이에요. 아들인데 다운 증후군 환자죠. 예. 자, 그러면 자 볼게요. 자, 기억식이 DNA를 복제하는 식이 S개요. 이 S가 신세시스 합성, DNA 합성하는 식이 복제하는 식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붙여놓은 거잖아요. 자, 그래서 DNA 복제, 합성도 맞고요. DNA를 합성하는데 동일한 DNA를 합성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제라는 말을 쓰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DNA 복제가 일어난다, DNA 합성이 일어난다, 다 맞는 이야기고요. 자, 다음으로 디귿 시기에는 나의 염색체가 관찰되니? 아니요. 이 나와 같은 이런 핵형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분열기 중에서도 무슨 기? 중기다, 중기. 자, 그렇다면 니은 시기로 바꿔야 되겠죠? 이렇게 수정을 해야 되겠고요. 다운 증후군이니 내 21번 염색체가 3개니까 다운 증후군이다. 맞는 설명이죠. 기억과 디귿 이렇게 골라내면 되겠습니다. 자, 6번까지 풀어봤고요.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자, 7번으로 갑니다. 이제. 자, 7번 문제. 자, 호르몬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티록신. 자, 티록신이라고 하는 것의 기능은 뭐다? 물질 대사를 촉진합니다. 물질 대사. 자, 그러면 자 보세요. 티록신 농도가 증가하게 되면 물질 대사가 증가하잖아요. 그래서 자, 그러면 볼게요. 지금 표에서 사람 A와 B인데 사람 A는요, 물질 대사가 정상보다 더 활발하게 일어나, 더 많아요. 왜? 티록신 농도가 높아요. 티록신 농도가 높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사람 B는 정상보다 물질 대사가 감소해서, 왜? 티록신 농도가 정상보다 낮아요. 낮아요. 그렇죠?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공부했듯이 티록신이 정상보다도 더 많이 분비되는 사람 뭐라고 합니까? 갑상샘 기능 항진증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고요. 항진증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적은 경우에는 갑상샘 기능 저하증. 그렇죠? 우리가 다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자, 문제 풀어볼게요. 자, 갑상샘에서 티록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잖아요. 내분비샘, 그렇죠? 티록신을 분비하는 내분비샘 정답이고요. 자, 기억은요, 티록신의 농도가 정상보다 높음이죠. 자, B에게 티록신을 투여했어요. 자, 티록신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 대사를 촉진한단 말이야, 기능이. 그러면 티록신을 주사했으니까 물질 대사가 증가해야 되겠죠. 자, 따라서 정답은요, 기억과 니은 골라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8번 문제 볼게요. 8번 문제는요, 자, 요게 이제 그 세포 주기와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이 각 시기별 특징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문제잖아요, 이 문제가. 그렇죠?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봅시다. 지금 보면 유전자형이 나와 있네요. 이렇게. 이런 걸 뭐라고 하지? 대류전자의 종류가 같은 경우 뭐라고 해? 동형접합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형접합성이죠. 동형접합성. 자, 핵막의 소실. 소실이라고 하는 게 없어진다는 거야. 그럼 핵막이 없어지는 시기가 언제니? 분열기야, 분열기. 분열기 전기에 없어져. 소실돼. 그리고 말기에 다시 나타나. 말기에. 그래서 분열기에는 핵막이 관찰되지 않고 염색체가 관찰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간기, 지원기, S기, G2기, 간기 시기에는 핵막이 존재합니다. 핵막이. 자, 그러면 자 볼게요. 지금 문제에서 보니까 각 시기가 지원기, G2기, 야, 요거는 간기죠, 간기. 간기 세포고요. 그러면 핵이 관찰됩니다. 얘네들은 핵막이 소실돼서는 안 돼요. 핵막이 있다는 거예요. 핵막이 있고, 그 다음에 차이가 있는데, 차이는 뭐냐? DNA 양이 차이가 있어요. 지원기 거쳐서 S기, SE 거쳐서 G2기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DNA가 복제가 됐어. 그러면 DNA 양이 2배로 늘어난다는 거야. 그렇죠? 지원기에 비해서 G2기는 DNA 양이 2배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감수 1분열 중기세포, 자, 그 다음에 감수 2분열 중기세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얘네들은요, 핵막이 없죠. 핵막이 소실돼 있죠. 자, 그러면 자 볼게요.
자, 지금 보면 핵막이 소실되었다? 그러면 감수 1분열 아니면 감수 2분열 중기세포에 해당한다. 그러면 어떻게 구별하느냐? 핵상을 보니까 N이잖아요. 감수 1분열이 끝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감수 2분열 중기세포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감수 2분열 중기세포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렇게,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핵상은 얘하고 얘는 어떠냐? 이건 DNA 양만 두 배로 늘지 염색체수가 변하지 않아요. 핵상은 그냥 2N이고요. 얘도 마찬가지야. 핵상이 다 2N인 거예요. 지원기, 지투기, M1기는 핵상은 2N이다. 2N. 자, 그래서, 요게 2N.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차이가 뭐냐라는 건데, 자, 보세요. M1기에서 M2기로 분열하게 되면, 자,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면, 자, 요 DNA 상대량이 2였다면, 자, M1기에서는 얼마가 돼야 돼? 4여야 돼, 4. 4잖아요, 4. 그쵸? 그래서, 4였는데, 분리가 되면 2,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돼요. 자, 그림으로 선생님이 한번 그려보면 이런 거죠. 자, 보세요. 염색체,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자, 이거 뭐라고? 이가 염색체야. 감수 1분열 중기에는 이가 염색체로 존재하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자, 라잘, 4요. 감수 1분열 중기에는 이렇게 라잘, DNA 상대량은 4가 돼야 돼요. M2기는, 자, 여기서 분리가 되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라잘. 그래서 두 개 있는 거고. 자, 마찬가지죠? 이렇게. 그래서 M1기 세포, M2기 세포 이렇게 두 개가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굳이 그림을 그린다면요. 자, 그래서 여기 2니까 그럼 M1기는 4가 돼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4인데 그러면 선생님 이게 4가 있잖아요. 그럼 이것도 4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그러냐면 지금 이 G2기하고 자, G2기하고 M1기는 DNA 양은 똑같아요. 차이점이 있다면 자, G2기에서는 핵이 관찰되고 그렇죠? 이 M1기에서는 염색체가 관찰이 되는 거야. 물론 이가 염색체가 관찰되죠. 감수 1분열 중기에서는요. 자, 그래서 DNA 양은 이게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다. 그러면 4로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4 있어야 되고 자, 여기에는 핵이 그대로 존재해요. 소실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G2기가 되고 그럼 이게 이제 소실이 돼야 되네. 소실됨 바로 뭡니까? 바로 감수 1분열 해당하는 세포죠.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게 이제 바로 지원기 세포죠. 지원기 세포에서 2에서 S에 걸쳐 G2기 되면 4. M1기도 그대로 4. 차이가 있다면 핵막이 있고 핵막이 사라지고 핵막이 있고 핵막이 사라지고 소실되니까. 그렇죠? 다시 수정합니다. 이거는 소실이 안 돼요. 핵막이 있다는 거야. 이건 핵막이 없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G2기, 이게 감수 1분열 중기세포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얘는 뭡니까? 지원기세포니까 소실 안 됨이요. 소실 안 됨.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문제죠. 자, 볼게요. 자, 간은요, 감수 2분열이에요. 이가 염색체 관찰 안 됩니다. 이가 염색체는, 이와 같은 이가 염색체는 감수 1분열인 세포, 바로 라세포죠. 라요, 라. 자, 그래서 가가 아니라 라로 바꿔야 돼요. 라에서 관찰된다. 이가 염색체. 자, 그 다음에 나는 바로 G2기에 해당하는 세포다. 맞죠? 핵막이 소실되어 있지 않다. 핵막을 갖고 있다. 핵이 관찰된다는 거고 DNA 상대량이 4니까 그렇죠? G2기 세포 맞는 설명이고요. 자, 기억은 뭐냐? 소실됨이죠. 그렇죠? 그래서 핵막이 소실돼서 염색체가 관찰이 되고 감수 1분열 중기세포 이와 같이 이가 염색체가 관찰이 된다라는 거죠. 자, 따라서 정답은 니은과 디귿 이렇게 골라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풀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9번 문제로 갈게요. 자, 9번 문제는요. 자, 천이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자, 우리 천이를 정리했어요. 천이라고 하는 것은, 자,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이 군집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천이라고 하는데, 천이는 크게 둘로 나눠. 1차 천이와 2차 천이. 그렇죠? 토양이 없는 곳에서 시작되는 천이 1차 천이. 토양이 형성되어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2차 천이. 자, 1차 천이는 또 둘로 나누죠.
건성천이와 습성천이, 건성천이, 습성천이, 그렇죠? 자, 2차 천이는 토양이 형성되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데, 요때 개척자가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초원, 그렇죠? 초원이 형성돼, 즉 풀, 초본이 개척자가 되는 거예요. 2차 천이는. 자, 1차 천이는 개척자가 뭐냐? 바로 건성천이 같은 경우에는 지류였잖아요. 지류. 그 다음에 자, 습성천이 같은 경우에는 물에 사는 수생생물들이 개척자가 되잖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 되고, 자, 그리고 1차 천이와 2차 천이 천이의 마지막 단계 극상은 일반적으로 온대지방에서는 음수림이 극상을 이루게 되죠. 그렇죠? 예, 이게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보니까 산불이 났다고 합니다. 산불? 자, 산불이 나도 토양은 형성돼 있잖아요. 그죠? 자, 이거 2차 천이다. 2차 천이가 진행이 될 겁니다. 2차 천이가. 자, 그래서 여기 보기에 보니까 2차 천이 정답이고요. 예, 2차 천이. 자, 그러면 자, 개척자가 초본이에요. 그럼 풀부터 형성이 되니까 초원. 자, 초원 다음에 관목림. 그 다음에 양수림이 되겠죠, 이거. 예, 양수림. 자, 양수림 되겠고요. 자, 호남림 거쳐서 음수림. 천이의 마지막 단계 음수림이 극상이죠, 극상. 자, 그래서 문제에서 극상을 물어봤단 말이야. 마지막 단계, 그럼 음수림이 돼야 돼요. 호남림이 아니라 음수림이죠. 예, 이렇게 해야 되겠고요. 자, 그러면 기억이 뭐냐? 이게 지금 이 방영구법을 이용해서 식물군집을 조사한 결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기억에서인데 A에서냐 B에서냐? 자, 볼게요. 지금 보니까 지금 침엽수에 해당하는 게 지금 상대 밀도 이거 더하면 72%, 70%, 72%. 이거 보세요. 화렵수보다 침엽수가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아요. 지금 상대 밀도, 상대 빈도, 상대 피도가 다 70% 이상이거든요. 자, 그 이야기는 자, 침엽수가 지금 우점종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지금 침엽수들이 많아요. 지금 그럼 침엽수는 보세요. 양수에 속하거든요. 양수. 그러면 야, 이거 양수가 많다는 거잖아. 아, A다, A. 이 기억에서가 바로 A에서, 그렇죠? 양수림에서는 침엽수, 이 양수들이 더 많이 분포한다는 거야, 지금. 예. 자, 그래서 기억은 B가 아니라 A로 바꿔야 되겠죠. A로. 예. 자, 그래서 A로 이렇게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 정답은 니은만 골라야죠. 그렇죠? 아, 이 문제도 조금 쉽게 나온 문제죠. 작년 수능도 그렇고 최근 나오는 문제들 보면 상대 밀도, 상대 빈도, 상대 피도 이런 거 다 구하는 문제, 중요값을 계산해서 우점종을 알아내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 푸는 방법 여러분들이 잘 배우고 익혀둬야 돼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상대 밀도의 합 얼마가 나와야 돼요? 100. 상대 빈도의 합 역시 100. 상대 피도의 합 다 더해서 100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모든 종의 그 중요값의 합은 얼마가 됩니까? 예, 300이 되겠죠. 그렇죠? 이거 다 더하면 300이 나오겠죠. 100, 100, 100을 더하면요. 그렇죠? 예, 이런 것들도 우리가 다 공부했던 내용이었고요. 예, 뭐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죠. 자, 이어서 자, 10번 문제로 갈게요. 자, 신경계 구성과 기능이 관한 문제. 특히 중추신경계는 각 부분에서 어떤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자, 선생님이 문제 풀 때 항상 그랬잖아요. 뇌줄기를 표시하고 문제를 풀잖아요. 그렇죠? 뇌줄기 찾아볼게요. 자, 여기 뇌 중에서 크기가 가장 작은 뇌, 중간뇌, 중간뇌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내교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여기 디귿, 여기 이제 연수죠, 연수. 이 부분이 바로 뇌줄기입니다. 뇌줄기. 자, 그래서 중간뇌, 내교, 연수, 이걸 뇌줄기라고 한다.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기억은요, 바로 간뇌고요. 간뇌는 뇌줄기에 포함되지 않아요. 그렇죠? 자, 간뇌는 시상과 시상하부로 이루어져 있죠. 예, 자, 그래서 시상하부가 있다. 예, 맞는 설명이고요. 자, 뇌줄기에 속하고 있는 게 뭐니? 니은 중간뇌, 그 다음 디귿 연수가 돼요. 리을 손해는 뇌줄기에 속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맞지 않고요. 자, 호흡운동의 조절, 심장박동 조절,
소화 조절 누가 합니까? 연수예요. 연수. 예, 연수. 조절 중추 디귿이죠. 디귿. 자, 맞는 설명이죠. 기억과 디귿 정답으로 골라야 됩니다. 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어서 11번 문제로 갑니다. 자, 11번 문제. 자, 역시 호르몬 문제인데, 자, 선생님이 개념 강의 때도 강조했었고요. 원시합 원점 문제 풀 때도 그랬어요. 이 호르몬 문제는 주로 이렇게 그래프 형태로 문제가 나와요. 이번 시험에서도 보세요. 앞에서 풀어봤던 7번 문제 역시 그래프 형태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자, 그래서 그래프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래프 해석에서 중요한 게 뭐냐? 이 y축은 항상 결과값이라고 선생님이 강조하잖아요. 결과값. 그렇죠? 결과예요, 결과. 나타난 결과를 여기다 표시한 거거든요, 지금. 자, 그러면 기억이 증가하고 있네요. 기억이 증가하고 있네요. 왜? 이게 원인이에요, 원인. 그렇죠? 자, ADH 농도가 증가하면 기억이 증가하잖아요. ADH 농도가 증가한다? 콩팥에서 수분 접수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많이 하게 되면 오줌량은 줄어들면서 농도가 진해지니까 오줌 삼탑은 증가하거든요. 야, 이거 오줌 삼탑이구나. 오줌 삼탑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ADH가 증가한다? 이거 콩팥에 작용해서 수분 접수 많이 하겠네. 그러면 오줌의 양은 어떻게 해요? 오줌 양은 감소할 거고요. 오줌 삼탑은 증가한단 말이에요. 네, 이런 결과가 나타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자 보세요. ADH 농도가 증가했으니까 오줌 삼탑 증가겠구나. 이 기억은 오줌 삼탑이다. 네, 이렇게 바로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이렇게 우리가 알아낼 수 있고요. 자, 다음으로 지금 오줌 삼투압이 지금 A하고 B가 차이가 있어요. A에서 오줌 삼투압이 어때요? 더 증가했어요. 지금 B에 비해서. 그쵸? 자, 보세요. 지금 T1이라는 시간에 보면 오줌 삼투압이 A가 더 높지 않아요. 더 높아요. 왜? 왜 이 오줌 삼투압이 높은 결과가 왜 나타났을까? 원인은 ADH가 많이 분비됐다는 거예요. 그 ADH가 왜 많이 분비되었을까? 자, 봤더니 수분 공급 중단했다면서요. 수분 공급 중단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물의 접수량을 증가시켜야 돼. 그러니까 ADH가 증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분 접수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오줌량은 더 감소하면서 오줌 삼탑이 증가한 거야. 이거 A구나, 이거. A가 바로 A와 B 중에서 한 사람 A에게만 수분 공급을 중단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원인이 돼서 그럼 ADH가 많이 분비가 되고, 그러면 수분 접수를 많이 하니까 오줌 삼탑은 더 높은 거예요. 오줌 삼탑이 결과적으로. 그렇죠?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자, 오줌 생성량을 물었어요. 자, 오줌 생성량. 자, 그러면 C2일 때가 ADH 농도가 높지 않아요? 그러면 ADH 농도가 요때 비해서 또 높으면 ADH 농도가 지금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ADH 농도가 높지 않습니까? 이건 ADH가 아니고, 그렇죠? 이거는 지금 오줌 삼탑이니까. 자, 다시요. 오줌 삼탑이야. 그러면 이 ADH 농도가 높다라고 하는 것은, 자, 수분 접수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 오줌량이 어떻게 됩니까? 크게 감소해요. 오줌 삼탑은 크게 올라오겠지만,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오줌 생성량을 물었지 않습니까? 그럼 ADH가 많이 분비되면 수분 접수 많이 하니까 오줌 생성량은 감소한다. 많다가 아니라 적다로 바꿔야 돼요. 적다. 네. 그렇죠? 그럼 오줌량이 적어지면 어떻습니까? 오줌 삼탑은 증가하는 거예요. 이때에 비해서 이때 오줌 삼탑이 높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 자, 그래서 ADH 농도가 높을 때 오줌 생성량이 감소한다. 예. 적다로 이렇게 바꿔야 되고요. 자, T1일 때, 자, 볼게요. T1일 때 지금 이 A 같은 경우에 오줌 삼탑이 왜 이렇게 높냐? 지금 수분 공급 중단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ADH가 많이 나온다는 거야. 그러면 ADH 농도가 A가 더 높아요. 분모가 더 커. 분자에 비해서 이게 커. 분모가 더 크면 이 값은 1보다 작아야죠. 1보다. 자, 그래서 틀렸죠? 1보다 작다. A와 B를 비교해 보면 A에서 수분 공급을 중단했기 때문에 ADH가 더 많이 분비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더 높으니까 1보다 작다가 돼야 돼. 예. 자, ADH가 어디 가서 작용하는 호르몬이야? 바로 콩팥에 가서 작용을 하잖아. 그렇죠? 수분 접수 촉진하는. 자, 그래서 콩팥은 ADH의 표적기관이다. 예, 정답이죠. 골라야 돼요. 예, 정답은 디귿만 골라야 되겠죠. 그렇죠? 예, 이렇게 실수 없이 여러분들이 풀어내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자, 12번 문제로 갈게요.
자, 12번 문제. 자, 생존 곡선과 관련된 문제죠. 생존 곡선. 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다. 이 생존 곡선은요, 세 가지 유형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죠. 1형, 2형, 3형. 자, 사람은 어디에 해당하니? 1형에 해당하죠. 왜요, 선생님? 왜냐하면, 자, 선생님이 계속 강조했습니다. 강의할 때.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뭐냐? 기울기가 사막률을 의미한다. 기울기가 사막률을 의미한다. 네, 사막률. 네. 사막률이 의미하게끔 그래프로 나타낸 거예요. 이 그래프를 잘 보시면 이게 1, 10, 100, 1000 이렇게 로그 그래프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저렇게 로그 그래프로 나타낸 이유가 뭐냐? 기울기가 사막률을 의미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타내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자, 그러면 1년 같은 경우에 어린 시기에는 사막률이 거의 나타나지 않아요. 예, 굉장히 낮잖아요. 기울기가. 근데 일정한 나이가 돼버리면 어때? 사막률이 크게 증가하죠. 후기에. 그렇죠? 초기에는 굉장히 사막률이 낮지만 후기에는 굉장히 높은 유형. 그게 바로 사람이 그렇잖아요. 사람을 포함한 대형 포유류가 이와 같이 초기에 사망률이 낮고 후기에 사망률이 큰 유형이란 말이에요. 자, 이거는 사망률이 거의 일정한 유형이고요. 그 다음에 3년 같은 경우에는 초기 사망률은 굉장히 크지만 후기 사망률은 낮은 유형이죠.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번에 많은 수의 자손을 낳는 이유, 왜 그렇습니까? 초기 사망률이 높은 동물들은 초기에 많이 죽으니까 어때? 자손, 새끼들을 많이 낳아줘야 돼. 그래서 3령에 해당하죠, 이게. 예, 3령에 해당한다. 예, 3, 이렇게 놓고요. 자, 적은 수의 자손을 낳고 있다. 바로 1령이죠, 1령. 예, 그래서 어버이가 어린 시기에 보호를 해주기 때문에 초기 사망률이 굉장히 낮은 유형이다, 이거죠. 예, 1령. 예. 이렇게. 그래서 초기 사망률이 매우 낮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자, 2형. 사망률이 일정해요. 사망률이. 그렇죠? 자, 그러면 자 볼게요. B는 1형이다. 예, 정답이고요. 자, 이 니은 어떻습니까? 이거 고르면 안 돼요. 왜요, 선생님? 아니, 이 종은 2형이니까 사망률이 일정해요. 자, 사망률이 일정하다는 것과 사망 개체수가 일정하다는 것은 동일한 의미가 아니야. 자, 보세요. 사망률이 예를 들어서 10%라고 했을 때, 자, 1000마리 중에 사망률 10%라면 몇 마리가 죽는 거야? 100마리가 없어지고 900마리가 남잖아요. 그쵸? 예, 사망 개체수, 자, 1000마리일 때 사망률이 10%면 사망 개체수는 100이 되는 거야. 그쵸? 자, 100마리일 때 사망률이 10%라면 사망 개체수는 10마리. 이때 사망 개체수 100마리인데 여기는 10마리. 사망률이 일정한 10%로 일정한데 사망 개체수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자, 지금 보세요. A시기 동안 사망한 개체수 볼게요. A시기 동안. 자, 요만큼 개체수가 있었는데 이만큼. 이거 수백 마리가 지금 사망해서 없어졌어. 여기는요. 이거는 10마리도 안 되잖아요, 지금. 10마리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사망률이 일정한 것이지 사망 개체수가 동일하지 않다. 자, 그래서 이건 1이 아니다. 1보다 훨씬 크죠, 이거는. 예, 자, 그래서 이건 맞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사망률이 일정한 것이지 사망한 개체수가 일정한 것은 아니라는 점. 예, 그래서 선생님이 예를 들었잖아요. 그렇죠? 사망률이 10%라고 할 때 1000마리일 때 10%면 100마리가 없어지고 사망하고 100마리일 때는 10%면 10마리가 사망하고. 그럼 사망 개체수가 100마리, 10마리 다르잖아요. 사망률이 10%를 하더라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1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 다르다. 예. 자, 대형 포유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1령에 해당하잖아요. 1령. 예, 틀렸네요. 1령. 예. 자, 따라서 정답은요, 기억만 골라야 되는 문제가 되겠죠. 예. 이번 6평에서는 이렇게 생존곡선 문제가 나왔는데요. 올해 수능은 이 생존곡선보다는 생장곡선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이 계층원 내에서의 상호작용과 관련된 그래프에서 이런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그런 내용들을 잘 정리해 두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12번까지 풀어봤고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13페이지로 넘어갑니다. 13번으로 갑니다. 13번. 자, 13번 문제에서는요. 자,
자, 이게 이제 항원항체 반응을 이용을 해서 지금 특정 항원과 반응한다는 거예요. 항원항체 반응에서는요. 그걸 이용을 해서 이제 검사 키트를 우리가 만들어서 쓰고 있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자, 항원항체 반응. 자, 특정 항원과 항체가 결합한다는 거죠. 예, 특이성이 있어요. 예. 자, 그러면 지금 보면 사람으로부터 채취한 시료, 검사 키트에 이렇게 떨어뜨리면 여기에는 어떤 물질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병원체에 P가 있을 수도 있고 Q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둘 다 있을 수도 있고 그거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검출해 보고 싶다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지금 1, 2, 3 여기에는 다 항체들이 있어요. 항체를 선생님이 이런 형태로 표현해 볼게요. 예, 항체인데 서로 다른 종류의 항체예요. 특정 항원하고만 결합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P라고 하는 이 병원체에 대한 항체가 있다. 그럼 이 P에 대해서 얘가 결합할 수 있는 항체죠. 그렇죠? 예. 그 다음 요거는 Q와 결합할 수 있는 항체. 그 다음 얘는 A라고 하는 이 색소와 결합할 수 있는 항체가 있는 거고요. 또 이 색소 A는 PQ와 다 결합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볼게요. 지금 사람 A와 B. 자, 먼저 A부터 해볼게요. A는 P와 Q에 모두 감염되지 않았대. 그럼 여기에는 P하고 Q가 없는 거야. A 같은 경우에. 자, A는 지금 P하고 Q가 없다. 그러면 선생님 여기에 색소 있잖아요. A라는 색소가 있잖아요. 자, 선생님이 색깔로 나타내보면 A라는 색소가 있어요. 그러면 자, 이동해 갑니다. 그럼 여기에 지금 사람 A 같은 경우는 P, Q가 모두 없기 때문에 여기에 결합할 수 있는 게 없어요. P가 없기 때문에 Q도 없어요. 근데 결합하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색깔이 나타날 거야. 그렇죠? 예. 자, 그래서 A는 이렇게 색깔이 여기서 나타나죠. 이렇게. 아, 이게 색소가 가서 붙었기 때문에 이렇게 색깔이 나타나는구나. 이렇게 되죠. 그렇죠? 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이동이 왔잖아요. 색소가. 그런데 P하고 Q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결합하는 게 없기 때문에 색깔이 안 나타나는 거거든요. 안 나타나요? 예,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B는 Q에만 감염되어 있다. 그럼 B의 결과를 볼 건데, 자, B는 Q를 갖고 있어요. 이게 Q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에 색소가 같이 있잖아요. 색소가 A가. 그럼 A가 여기 가서 붙어요. 예, 여기에 Q에 가서 붙는 게 A가 있고 또 A 자체로 있는 게 있고 이렇게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동에 갑니다. 이동에 가면 이 P에 결합할 게 없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Q와 결합한 항체가 여기 들어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결합합니다. 이제. 결합하죠. 네, Q가 딱 결합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어때요? 색소가 붙어 있으니까 색깔이 나타나. 그리고 자, 색소만 있는 거. 그러니까 이 병원체 Q에 결합하지 않은 색소 A는 쭉 이동해 가서 여기 가서 딱 결합하니까 여기서 색깔이 나타나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색깔 나타날 거고 또 여기서 색깔이 나타날 거야.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 B라고 하는 사람은 병원체 Q가 존재해요. Q에 감염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결합을 하게 되고 여기서 색깔이 나타난다는 거야. P는 없어요. P는 여기에 결합하는 P는 없기 때문에 그냥 이동해 간다고요. 그래서 여기와 여기에서 색깔이 나타날 것이다.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답을 고를 수 있는 거죠. 바로 2와 3의 띠에서 색깔이 나타난다. 그러면 이 사람은 Q에 감염돼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만약에 1과 3에서 나타난다면 그 사람은 A에 감염됐구나 이렇게 알 수 있고 3개가 다 나타난다면 이 사람은 A, B 다 감염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다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예. 자, 따라서 정답 여러분들 골랐을 거예요. 지금 문제에서 B의 검사 결과로 적합한 것을 고르라고 했잖아요. 2와 3에서 D가 나타나는 정답 4번을 골라야 되죠. 이렇게 풀어가면 되겠죠. 예. 아주 쉬운 얘기예요. 항원항체 반응 특이성이라는 점, 예. 특정 항원과만 항체가 결합한다는 점, 이걸 이용해서 검사 키트를 만들어서 우리가 쓰고 있는 거죠. 예. 자, 이어서 14번 문제로 갑니다. 자, 유전 문제죠. 유전 문제. 바로 원리를 알고 있으면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자, 볼게요. 지금 보니까 이렇게 염색체들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핵형 분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염색체를 보면서 우리가 상염색체와 성염색체를 구별할 수 있고 또 성염색체는 선생님이 항상 문제 풀 때 어떻게 하니? 표시를 해놔, 표시. 그리고 Y염색체는 Y염색체라고 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써놓으면
아, 이건 수컷 세포구나. 이걸 확실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럼 봅시다. 지금 문제를 읽어보니까, 2니까 6. 자, 체세포에는 세 쌍이 존재하겠네요. 자, 그리고, 두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형질이 결정이 된다라고 되어 있고, 모든 염색체가 나타나 있고요. 자, 두 개가 1의 세포고, 1은 암컷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개가 2의 세포, 암컷 세포 두 개, 수컷 세포 두 개가 있다는 거네요. 자, 그러면, 자, 바로 볼게요. 먼저, 핵형을 분석해 보면 금방 나오는 게 얘는 하나, 둘, 세 개가 있어요. n이죠, n. 예. 쌍을 이루지 않아. 한 개씩만 있거든요. 이 경우는 쌍을 이루고 있어요. 두 개, 두 개, 이렇게 쌍을 이루고 있죠. 2에는 6이고, 자, 지금 보세요. 염색체, 쌍을 이루고 있는 이 염색체끼리 모양과 크기가 동일해요. 야, 이거 성염색체가 XX네. 이 중에 어느 게 성염색체인지는 모르겠으나 X염색체가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이거 X염색체 두 개가 있구나.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얘는 상염색체 4개, 그 다음 X염색체 2개, 이렇게 쌍으로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 이 나가 갖고 있는 염색체, 상염색체 두 쌍 있고, X염색체 한 쌍 있는데, 얘가 갖고 있는 염색체와 모양이 다른 게 있다고 하면, 같은 종에서, 그건 Y염색체죠. 여기에 없는 거는. 여기에 없는 모양의 염색체는요. 자, 볼게요. 얘는 있어, 이거. 있고, 있어요. 이것도 있어요. 이건 복제되어 있는 거니까, 그쵸? 예. 요게 지금 복제된 형태니까 같은 모양으로 보셔야 됩니다. 요게 복제되어 있는 거고, 요게 복제되어 있는 거고, 그쵸? 눈에 들어오네요. 바로 이거네요. 야, 이거 이렇게 작은 게 여기 있나요? 없지 않아요. 없지 않아요. 그쵸? 이건 있어요, 이렇게. 이건, 이렇게 있어요. 요거 없어요, 여기. Y염색체고, 그러면 요게 바로 성염색체 X염색체구나 라는 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쵸? 예, 이렇게. 자, 그래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얘는 암컷이니까 1이 되고요. Y를 갖고 있으니까 수컷이에요. 수컷으로부터 만들어진 세포 2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됐습니까? 예, 자, 성염색체 표시하기로 했어요. X염색체고, X염색체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와 다 중에 하나는 1, 하나는 2의 세포죠. 왜? 각각 두 개씩 있다고 했어요. 암컷 세포 두 개, 수컷 세포 두 개. 그렇죠? 예. 이렇게. 자, 그러면 이 그림을 봐서는 우리가 바로 정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예. 지금 X염색체 갖고 있으니까 수컷에서도 X염색체를 갖는 게 1분열 끝나면 X염색체 갖고 X염색체 하나, 상염색체 두 개 갖는 경우가 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정할 수는 없거든요. 자, 그럼 일로 오자 이거. 자, 선생님이 지금 이걸 알아냈거든요. 얘는 핵상이 n, 2n, 요것도 한 개씩 있어. n, 요것도 한 개씩 있어. n이잖아. 근데 얘는 2n이잖아. 그쵸? 쌍으로 존재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아, 이거 보세요. 딱 걸렸어요. 야, 이거 너무 중요한데, 선생님. 이런 거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쵸? 선생님, 스몰비는 없고 라지비밖에 없어요. 라지비. 그러면 동형접합이에요. 얘가 지금 나에서 지금 보세요. 1 같은 경우에는요. 자, 1 같은 경우에는 지금 라지비 이렇게 갖고 있어야 돼. 스몰비란 걸 안 갖고 있다는 거야. 라지비를 이렇게 갖고 있어야 돼. 그렇죠? 그래서 하나만 있을 수 없죠. 왜? 암컷이잖아요. X염색체도 쌍으로 존재하고 상염색체도 쌍으로 존재하니까 이렇게 라지비 동형접합성이라는 걸 알려준 거예요. 동형접합성. 그러면 선생님 얘가 만든 모든 세포는 라지 B를 가져야 되고 스몰 b는 가질 수가 없어요. 스몰 b 가질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선생님 이 다가 스몰 b를 갖고 있는데 얘가 만들 수 있는 세포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야, 이거 봐라. 라지 B가 아니라 스몰 b를 갖고 있는 것은 1이 만든 게 아니다. 2의 세포다. 자, 그래서 다는 2의 세포라는 게 나오는 거야.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금방 알 수 있어요. 예, 이걸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러면 자, 1의 세포 2개, 2의 세포 2개니까 이게 1이죠. 1세포 2개, 2세포 2개. 이렇게 우리가 알아낼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요건 이제 다는 생세포고요. 그렇죠? 예, 생세포. 정자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수컷에서 만들어진 정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지금 라를 보니까 이게 없어, 유전자가. 없어. 왜? 이게 상염색체 있다면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상염색체 있다면.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게 왜 없느냐? 바로 이게 X염 색체에 존재하는 유전자구나. 그러니까 지금 Y염 색체에 있으니까 X염 색체 유전자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건 X염 색체에 존재하는 유전자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요거는 지금 염색 분체가 동원체에 붙어 있어요. 그렇죠? 그럼 감수 1분열은 끝났고, 그럼 감수 2분열에 해당하는 세포죠. 감수 2분열 이렇게 되는 거고요. 다하고 라가 수컷으로부터 만들어진 세포다. 자, 그러면 얘는 X염 색체의 스몰 b를 갖고 있잖아요. 네. 자, 이렇게 X염 색체였고 스몰 b, Y 이렇게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건 상염 색체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왜냐하면 자, 둘 중에 하나를 가져야 되거든요. 그럼 라지 A를 갖고 있고 스몰 a를 갖고 있다면 이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M2기 세포는 쌍을 이루고 있던 것 중에 하나만 봤기 때문에 둘 다 가질 수는 없어요. 스몰 a가 있다면 라지는 있을 수가 없어요. 스몰 a를 갖고 있는 게 온 거니까. 그렇죠? 예. 이렇게. 자, 그러면 이는 자, 지원기에서는 라지 스몰 a가 다 존재해야 돼. 그래야지만 이런 생세포, 그 다음에 스몰 a를 갖고 있는 M2기 세포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라지 스몰 a다. 이렇게. 이형접합성이기 때문에 라지 A를 갖거나 스몰 A를 갖는 세포들이 생길 수 있는 거야. 만약에 라지 A였다면 스몰 A 갖는 애는 생길 수가 없거든요. 스몰 A다. 그럼 라지 A 갖는 애가 생길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요, 지금 감수 1분열 중인 세포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예.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요, 요거는 이제 감수 2분열이죠. 이렇게 됩니다. 요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자, 볼게요. 그러면 요게 지금 요게 1이고요. 1이라고 했을 때,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 이 세포가 라지를 갖고 있어야 돼요. 라지를 갖고 있어야지만 이렇게 라지 A를 갖는 MT 세포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5죠, 5. 예. 자, 그러면 이게 지원기일 때는 라지 스몰 A가 다 있었다는 거죠. 얘도 라지 스몰 A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자, 1분열이 끝났기 때문에 둘 중에 어느 하나만 가져요. 그럼 라지를 갖고 있다 스몰 A는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보세요. 지금 1은 라지 B만 갖고 있어요. 스몰 B는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럼 라지 B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되겠죠?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표를 다 완성할 수도 있고요. 뭐 문제를 다 완벽하게 풀어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간은 1의 세포죠. 틀렸고 1의 세포다. 이렇게 바꿔야 되고요. 1의 유전자형을 물었거든요. 라지 스몰의 이형접합성, 라지 B 동형접합성. 예, 정답이죠. 예, 골라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라지 B하고 스몰 b는 X염 색체, 성염 색체에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틀렸죠. X염 색체 또는 성염 색체에 존재한다.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자, 따라서 정답은 니은만 골라야 돼요. 예, 이렇게 풀어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어서 15번 문제로 갈게요. 자, 15번 문제에서는요, 자, 골격근의 수축 과정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네요. 자, 골격근 수축 과정에 대한 자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수축 과정과 관련된 이 문제, 자, 선생님이 늘 강조했습니다. 어떻게 푸는 거죠, 이거? 바로 변화량을 갖고 문제를 풀어간다는 거예요. 변화량을 가지고 풀면 어떤 문제든지 다 풀리죠. 예, 그 원리를 우리가 많이 연습을 했고요. 자, 그러면 자, 볼게요. 수축 과정에서 그러면 이 겹친 부위가 수축이 일어날 때 증가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 증가한 양을 우리가 D라고 놓으면, D만큼 증가하면 이 변화량의 크기하고 기억 변화량의 크기는 동일하지만 얘는 반대로 변하잖아요. 마이너스 D죠. 그러니까 이 변화량 없는 거죠. 기억과 니은은 더한 값의 변화량은 제로죠. 예. 얘가 D만큼 증가하면 얘는 D만큼 감소하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 더하기 니은은 일정하다. 안 변한다는 거, 안 변한다. 변화가 없어요. 일정. 그렇죠? 이 액틴의 길이에 해당하는 이 길이는 변화가 없잖아. 근수축이 일어나도. 그렇죠? 예,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디귿. 이 변화량은 얼마입니까? 예, 마이너스 2D. 예, 이 변화량의 2배죠. 왜? 이 변화량과 이 변화량의 더한값의 변화량과 이 변화량은 크기는 동일한데 반대로 변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둘 중에 한 군데를 여기 D라고 놨으니까 이 변화량은 이 변화량의 2배면서 반대다. 얘가 증가하면 얘는 감소가 되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값을 붙여놔야 되거든요. 이렇게. 자, 그래서 변화량 문제로 푼다는 걸 많이 연습했고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선생님 개념 강의에서 정말 너무나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예, X도 또 마이너스 2D죠. 예, 이 변화량을 D라고 놨을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D 값이 구해지면 그냥 쭉 풀게 되죠. 이 문제는. 자, 그러면 볼게요. 자, 수축 과정 2시점 T1과 T2일 때, 자, 이렇게 말로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표 하나를 이렇게 간단하게 그려보면 돼요. T1, T2 이렇게 놓고, 자, 이렇게 이거 이제 컴사를 이용해서 컴퓨터용 사인펜을 이용해서 이렇게 표를 딱 그려놓고요. 거기다 값만 넣어주면 되겠죠. 자, 기억, 니은, 디귿, X. 자, 요 채우기만 하면 돼, 이 표를요. 그러면 이 문제는 풀리는 거니까. 자, 볼게요. 기억 더하기 니은의 길이 1.0이에요. 자, 그러면 x의 길이가 이게 3.2라고 했으니까 3.2 t1일 때, 자, 그러면 디귿의 길이가 나오네요. 왜냐하면 이 x의 길이는 기억 더하기 니은, 이게 1이죠. 자, 디귿 더하고 그 다음에 또 기억 더하기 니은, 요 길이하고 요 길이 똑같아. 이 길이하고 이 길이 똑같으니까 이게 1이면 여기도 1이에요. 그럼 1 더하기 1, 2에다가 디귿, 2 더하기 디귿이 3.2. 그럼 디귿은요 1.2가 나와야 돼요. 그쵸? 예, 기억 더하기 니은이 1이면 1 더하면 2에다가 1.2 더하면 3.2 이렇게 나온다는 거잖아요. 오케이? 예, 이거 뭐 선생님이 굳이 써본다면 이거지 않습니까? 이 x의 길이는 기억 더하기 니은 더하기 디귿 더하기 또 니은 더하기 기억이지 않습니까? 니은 더하기 기억. 그쵸? 그럼 요게 1, 요게 1. 그렇죠? 1. 그럼 이 디귿은 1.2. 그래야지만 더해서 3.2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굳이 시험 볼 때 이렇게 쓸 필요가 없잖아요. 예,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x의 길이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 길이가 나와 있으니까 1, 요것도 1. 그럼 1 더하기 1, 2에다가 요 디귿 더하면 요게 나와야 되니까 1.2 이렇게 바로 쓸 수 있잖아, 우리가. 그렇죠? 요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우리가. 예, 그래서 이렇게 바로 쓰시고 문제 풀어가면 됩니다. 자, 그럼 선생님 이거 결정해야죠. 이걸 결정하려고 보니까 이렇게 비율로 나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T1일 때 디귿의 길이는 나와 있잖아요. 1.2라고. 이게 1.2야. 자, 그럼 비율이니까 3분의 2가 되려고 하면 자, 이건 0.8이 돼야 돼. 0.8. 그렇죠? 0.8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요게 나오네요. T1일 때, T2일 때 이 B의 길이의 비율이 나와.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이 길이가 일정해야 되잖아요. 지금 A 더하기 B가 1.0으로 일정하거든요. 그럼 T1일 때 A의 길이가 0.8, 그럼 B의 길이는 0.2일 거예요. 0.2. 0.2. 그쵸? 0.2가 돼요. 그러면 요게 선생님 3분의 1이거든요. 그럼 이게 얼마입니까? 0.6이 돼야 돼요. 0.6. 야, 이거 봐라. T1에서 T2로 갈 때 B의 길이가 변했어요. 0.2에서 0.6으로. 뭐 했습니까? 증가했잖아. 아, 이거 봐라. 이게 증가했네? 그럼 변화량, 이게 니은이면, 자, B가 니은이면 0.2에서 0.6으로 증가했잖아요. 그렇죠? D가 바로 얼마냐? 0.4라는 거예요. 0.4. 그러면 기억은 0.4가 감소해야 돼. 0.4가 감소해야 돼. 0.4가 감소하면 되는구나. 자, 이게 이제 A고요. 지금 0.8이었으니까 두 개 더해서 1이 나오니까 0.8. 자, 0.4가 감소, 0.4. 자, 두 개 더 해보세요. 1 나오잖아요. 1.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디귿은 마이너스 0.8이잖아요. 그렇죠? 자, 마이너스 0.8. 그럼 0.4예요. 0.4. 자, 그럼 x의 길이 어떻게 돼요? 똑같아요. 여기가 1, 여기가 1. 2에다가 디귿 더하면 돼. 그럼 2.4네요, 선생님. 그쵸? 2.4. 선생님, 저는 여기서 구했어요, 그냥. 마이너스 0.8 되는 거 아니에요? 변화는. 그쵸? 3.2에서 마이너스 0.8에서 그냥 2.4 썼어요. 다 돼요, 다. 다 맞는 얘기야. 그쵸? 예. 그래서 어떻게 물어봐도 다 풀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쉽게 풀립니다. 쉽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잡한 막 방정식을 세워서 풀고 이런 거 선생님 너무 싫어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변화량을 가지고 그냥 직관적으로 바로 나옵니다. 바로. 예,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시면 되죠. 자, 그럼 볼게요. B가 뭐니? 니은이요. 틀렸잖아요. 예, 기억이 웬 말입니까? 니은이에요, 니은.
자, 그 다음에 T1일 때 A대의 길이인데, 자, A대의 길이는, 자, A대의 길이, 자, A대의 길이는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X에서, 그렇죠? I대를 빼는 방법, 이 기억을 빼는 방법. 또는 겹친 부위, 이 니은 더하기 디귿. 이렇게 해서 구하는 방법. 그렇죠? 예. 뭐 어떻게 구해도 뭐 다 구할 수 있죠. 자, 한번 구해 볼까요? 그러면 이게 얼마 나옵니까? 1.6 나오네요. 그렇죠? 1.6. 예. 이렇게 구해도 1.6. 자, 보세요. 3.2에서 2 곱하기 0.1.6을 빼면 1.6 나오고요. 여기다 2 곱하기 0.4죠. 그 다음 1.2 더하면 1.6 나오고요. 뭐 어떻게 계산해도 다 되죠. 그렇죠? AD 길이를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 길이니까. 그렇죠? 예. 자, 선생님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어떤 문제들 보면 AD의 길이가 딱 주어져 있을 때 이렇게 식을 세워서 간단한 방정식으로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연습을 선생님이 많이 시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AD의 길이가 주어진다면 식 두 개로 이렇게 해서 각각의 길이를 다 구할 수 있다. 간단한 방정식으로 금방 풀린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문제 풀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예. 자,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X의 길이를 물었거든요. 이때가 0.8 마이크로미터 더 긴 거죠. 예, T1일 때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요, 니은과 디귿 골라야 되겠죠. 그렇죠? 예, 정답은 4번이고요. 자, 이어서 16번으로 갈게요. 자, 16번 문제. 자, 가계도 문제인데요. 가계도 문제. 이 가계도 문제는, 자, 선생님이, 개념 강의, 그 다음에 유전 특강, 유전 스나이퍼 강의에서 가계도 문제 푸는 것을 포기하지 말자. 포기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찍겠다는 생각을 버리자. 무조건 그냥 문제도 안 읽고 뭐 찍겠다 이런 생각을 버리자는 거예요. 이 문제처럼 이렇게 쉽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수능에서. 그럼 이거 맞춰야죠. 맞출 수 있는 문제잖아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늘 여러분들에게 문제 풀 때 뭘 하라고 합니까? 세 가지만 하시면 돼요. 세 가지만. 자, 보세요. 형질 가와 나죠. 그럼 가, 찍, 나, 찍. 가에 대해서 세 가지, 나에 대해서 세 가지. 그 세 가지라는 게 뭡니까? 우열을 판단할 줄 알아야 되고요. 우성인지 열성인지. 그리고 X염색체 유전이냐 상염색체 유전이냐 이것만 판단할 수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이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뭐냐 이걸 딱 결정하는 거죠. 이걸 하고 보기로 가서 선지어서 고르면 돼요. 고르면 돼. 자, 그러면 자, 선생님이 간단하게 강의에서 했던 내용 확인합니다. 자, 우열 판단하는 방법 몇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로 다 된다 그랬어요. 네 가지로 안 되는 거 없어요. 다 되고요. 자, 그 다음에 X염색체 유전인 경우 몇 가지 있어요? 세 가지 경우 있어요. 세 가지. 상염색체 유전이어야 되는 경우 딱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지금 선생님이 해설 강의니까 그 내용을 알고 있다라고 가정하고, 자, 선생님이 문제를 바로 풀게요. 자, 볼게요. 자, 우열 판단을 하고 X염색체 유전이냐 상염색체 유전이냐 그 유전자 결정할 건데, 자, 요거 하고 나서 우리가 문제를 잘 읽어보자라고 했잖아요. 읽는 게 우선이거든요. 정확하게. 자, 그러면 알려주고 있어요. 아, 이거 봐라. 유전자 알려주네, 이거. 우성유전자 알려줬고요. 자, 형질까지 알려줘서 우성이라고 알려주네, 이거. 우성이래요, 우성. 알려주면 그냥 바로 써야죠. 우성이라고 알려줬잖아요. 그 다음에 유전자 위치가 서로 다른 염색체래요. 서로 다른 염색체.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됐죠? 자, 그러면 유전자도 알려준 거잖아요, 선생님. 그쵸? 유전자, 우성유전자 A, 나, B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그렇죠? 선생님, 그러면 이게 X염색체에 존재하는지 상염색체에 존재하는지를 알아내면 끝이네. 그렇죠? 금방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금방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자, 볼게요. 자, 라제이가 가를 결정하면 스몰 a는요, 정상유전자예요. 라제이가 우성유전자, 가를 결정하는 유전자, 그러면 스몰 a는 정상유전자예요. 정상유전자. 그렇죠? 맞죠? 자, 그러면 X염색체의 존재. 가는 X염색체 유전이야. 왜요, 선생님? 자, 정상유전자를 하나 갖고 있는데 정상으로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열성유전자 하나밖에 없는데 그대로 나와요. 왜? X염색체의 존재니까.
이 구성원 1은요, X염색체 하나밖에 없거든요. X, Y. 근데 여기에 열성 유전자 있으면 열성으로 그대로 나옵니다. 만약에 상염색체라면 열성 유전자 하나 있으면 우성 유전자 있으니까 우성으로 나와야 돼요. 열성 정상이 나오잖아요. 열성 유전자 하나가 있는데 그대로 열성으로 나오고 있다? X염색체 유전이니까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났어. 이게 X염색체 유전이에요. 그러면 다른 염색체라면 이게 X염색체에 있다 그러면 이건 어디 있어요? 상염색체. 같이 X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다른 염색체니까. 그래서 이건 상염색체다. 이렇게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 나를 결정한 유전자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문제를 다 풀어낸 거다. 너무 쉽잖아요. 너무 쉽잖아요. 선생님, 그러면 이 표에 기억, 니은, 디귿 결정해요. 금방 되죠. 해볼게요. 자, 2번 구성원 2로 가볼게요. 얘가 정상 유전자가 있을까요? 있죠. 정상 유전자가 있으니까 얘가 지금 기억이 안 나타나고 정상으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기억 유전자 라지 A 하나, 정상 유전자 스몰 a 하나하나 갖고 있는 이용 접합성이구나. 이렇게 딱 결정이 되죠. 자, 그 다음에 구성원 5로 가볼게요. 자, 얘는 X염색이 하나 있는데 기억 나타내는 우성 유전자 라지 A 하나 갖고 있는 거야. 스몰 a 없죠. 정상 유전자 없어요. 빵이에요. 그렇죠? 예. 자, 8번 가볼게요. 8번은 지금 가를 나타내니까 라지 우성 유전자, 가 나타내는 유전자 하나 있고 여기서 정상 유전자 하나 받아야 돼요. 그렇죠? 예. 자, 하나가 있습니다. 정상 유전자. 이렇게 바로 되죠. 자, 그 다음에 자, 나에 대해서 또 써볼게요. 1번은 나 유전자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상 유전자만 있으니까 정상이잖아요. 이 나를 나타내는 유전자 없다. 제로. 2번은 지금 어때요? 나를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나타내요. 자, 그러면 나를 나타내는 유전자가 몇 개냐? 자, 기억이 1, 니은이 0. 그럼 디귿은? 그럼 선생님, 얘는 나를 나타내는 유전자 2개 있네. 그쵸? BB예요, B. 라지비. 그러면 태어나는 자손은 무조건 나가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나가 다 나타나죠. 그러니까. 예. 자, 5번 가볼게요. 5번은 나가 나타나요. 그런데 여기서 정상 유전자 하나 받아와야 돼요. 그래서 라지비 스몰 b죠. 그래서 라지비 하나 갖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8번은 자 보세요. 8번은 나가 안 나타나요. 정상 유전자만 있다는 거야. 여자니까 정상 유전자 2개 갖고 있는 거죠, 지금. 예. 0 이렇게. 나 유전자는 없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죠. 그렇죠? 이렇게 완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기로 가서 자, 정답을 확인합니다. 자, 가 유전자가 어디에 있니 물었네요. X염색체에 존재합니다. 예, 정답으로 골라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은 2. 그렇죠? 예, 정답으로 또 골라야 되겠고요. 6번과 7번 사이에서 가와 나중에서 나만 발현될 확률. 자, 보세요. 6번, 7번 다 정상이에요. 가는 나타날 수가 없어요. 다 정상밖에 없잖아요. 열성, 정상밖에 없지 않습니까? 굳이 써본다면 이렇게 되잖아요. 자, X염색체 2개가 있는데 정상 유전자만 있어. 그래서 정상이야. 7번도 정상 유전자만 갖고 있어. 그게 정상이야. 그러면 선생님 다 정상이네. 그쵸? 가는 나타날 수가 없어요. 다 정상이야. 가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럼 나가 나타날 확률을 구해야 되는데, 자, 보세요. 얘는 나를 나타내는 유전자 하나 있고요. 여기서 정상 유전자 받아와야 돼. 정상 2개니까 하나 받아와요. 예, 그래서 나하고 정상이 있을 때 나가 우상이니까 나가 나타나고 있는 거고, 얘는 정상 유전자밖에 없어요. 정상 유전자 2개 이렇게 갖고 있죠. 상염색체에 있는 거니까. 자, 그러면 나가 나타나려고 하면 나를 나타내는 우성 유전자가 들어가야 돼요. 자, 둘 중에 이게 들어가야 돼. 이거. 예, 확률 2분의 1이죠. 2분의 1. 그렇죠? 이렇게 쉽게 풀 수 있다. 자, 확률 2분의 1. 정답, 기억, 니은, 디귿 다 골라야 되겠죠? 이렇게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다. 그래서 올해 수능에서도 가계도 문제가 쉽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했던 내용 자, 여러분들 알고 있으면 풀어낼 수 있다는 거야. 자, 우열 판단하는 방법 4가지, X염색체 유전 3가지, 상염색체 유전 2가지 여러분들이 반드시 배우고 익히기 바랍니다. 예. 자, 넘어가서요. 자, 이번에는 17번 문제로 갈게요. 자, 돌연변이 문제인데요. 자, 이 돌연변이 문제도 선생님이 일관되게 풀잖아요. 일관되게 풀어야 됩니다. 이거 뭐 어렵지 않습니다. 자, 지금 읽어보니까 가나 다고요. 7번 염색체에 함께 존재하고 있고 13번 염색체에 있다고 해요. 자, 그리고 디네 상대랑 더함값이 나왔는데 지금 돌연변이거든요. 그럼 누가 돌연변이냐 봤더니 자녀 3이라면서요. 자, 자녀 3. 얘 돌연변이로 태어났어요.
그러면 제가 돌연변이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항상 생식세포를 그려놓고 정자와 난자에 들어있는 것을 확인하잖아요. 돌연변이일 경우. 그렇죠? 자, 그래서 자녀 3. 자, 어머니, 난자. 그 다음에 아버지, 너부터 받은 정자. 어떤 구성인지를 보자라는 거야. 자, 문제에서 지금 난자 P, Q인데, 지금 뭐가 일어났냐면 7번 염색체 결실이 일어난 게 있고 13번 염색체 비불린 경우가 있대요. 예. 그래서 이걸 이제 찾아야 되겠죠, 이게. 그렇죠? 자, 그러면 자, 부모 유전자형을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알려줬네. 이렇게 알려줬네. 자, 그러면 이제 자녀가 이제 정상적으로 태어난 자녀가 있으니까 자녀들이 뭘 받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자, 볼게요. 자녀 1 볼게요. 지금 자녀 1을 보니까 야, 요거 봐라. 이게 딱 걸렸습니다. 지금 자녀 1. 자녀 1부터 보면 이게 지금 자, 5개를 갖는데. 그럼 뭐야, 이게? 동형 하나만 이형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야지만 5개가 나와. 같은 거 2개, 그럼 4개죠? 이형일 때 하나 있으면 5개. 이렇게 나와. 야, 이거 봐라. 동형, 이형. 그래서 5개가 나와. 그럼 선생님, 이거는 쉽게 찾을 수 있겠네? 그쵸? 자, 보세요. 지금 보니까, 야, 요게 지금 어머니가, 이게 지금 동형이 있어요. 또 아버지가, 이게 동형이 있어요. 그러면, 라지, 요거 반드시 라지 아버지한테서는, 자, 제가 한번 해보면요. 자, 아버지한테서 라지를 갖는 거 둘 중 어느 하나가 들어올 거고요. 그 다음에 어머니에게서 받는 거 이걸 받아야 돼. 스몰 D 하나는 무조건 받아야 돼요. 그렇죠? 스몰 D 받고 이제 아버지에서 받아야 돼요. 자, 그런데 자, 1은요. 이거 더해서 5개. 그럼 라지 D가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스몰 D가 여기서 온다고 하면 아버지한테는 이거 받아야 되잖아. 라지 D. 이게 반드시 있어야 돼. 아, 이거 봐라. 자녀 1은 요거 받은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5개가 되려고 하면 요게 2형이니까 나머지가 동형이 돼야 돼. 아, 이거구나. 라지, 스몰 b. 그래서 어머니에게서 요거 받고요. 아버지에게서 요거 받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스몰 d 이렇게 받은 거예요. 이게 이제 나오죠. 그래서 5개, 그 다음 스몰 a, b, d 세볼게요. 스몰 a는 없고요. 스몰 b 이렇게 2개에다가 스몰 d 하나. 그래서 3개. 하나, 둘, 3개.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자녀 2로 가볼게요. 자녀 2. 자, 자녀 2는 부모에게서 어떤 걸 받았는지 한번 볼게요. 자녀 2. 자녀 2는 지금 보니까 3개가 나오는데, 그러면 3개일 때 딱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이 조건이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가해 유전자이 모두 동일하대요. 가해 유전자이 동일하대. 그러면 1에서 보다시피 이렇게 동형접합이 나와야 돼요. 반드시. 그러면 이게 동형접합이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돼야 돼요. 라지의 스몰 b를 무조건 주셔야 돼요. 그렇죠? 이걸 줘서는 안 돼. 스몰 a가 와서는 안 돼. 그렇죠? 그러면 아버지 같은 경우는 뭐 라지 a가 오니까 이게 둘 중에 뭐가 올지를 우리가 이제 정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문제 조건에 이 더한값이 얼마입니까? 3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또 이 더한값이 3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자, 이제 볼게요. 어머니는 반드시 또 스몰 d를 줘야 됩니다. 스몰 d를 줬고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 저기 3개거든요. 그럼 라지 하나, 2개 이미 가졌고 스몰 b 가졌어요. 그럼 더 이상 이제 스몰 b라든지 라지 d가 나와서는 안 됩니다. 3개잖아요, 이미. 하나, 둘, 셋. 그렇죠? 그러면 스몰 b가 더 있으면 여기 스몰 b 오면 4개니까 모순이잖아요. 3개만 가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라지 b가 올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올 수밖에 없어요? 자, 라지 d가 오면 이거 4개가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 둘, 셋. 여기 라지 d가 올 수가 없어요. 스몰 d가 와야 돼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되면 자, 보세요. 라지 2개, 스몰 b 하나. 그래서 3이 나오고요. 스몰 a는 없고요. 스몰 b 하나, 라지 2개에서 3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 되잖아요. 예, 다 돼요. 자, 그러면 선생님, 자녀 3도 그렇죠? 라지예요. 그러면 이렇게 와야죠. 자, 어머니에서 라지를 갖는 게 와야 돼요. 이렇게 오고
아버지에서 라지에 가는 게 와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온다고 했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지금 자녀 3이 요게 이 적은 숫자 봐야 되고 하나밖에 없대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스몰 d가 올 거고요. 스몰 d 이렇게 스몰 d가 이렇게 오면 벌써 지금 보세요. 이러면 선생님 이거 지금 이게 하나여야 되는데 지금 벌써 선생님 스몰 a, b, d 소문자가 지금 더해서 3개인데 벌써 2개나 돼. 이거 모순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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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아, 이거 결실이구나. 이 부분이 결실돼 있어. 그래서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결실된 거예요. 이게 결실이 났구나, 이거 결실. 예. 그럼 이제 스몰 d 하나 있잖아요. 스몰 d 하나 있어. 그러면 더 이상 이제 소문자가 나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쵸? 소문자가 나오면 안 돼요. 그러면 여기서 소문자 B가 오면 이게 오면 돼요. 라지 B가 오면 되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D가 와야 돼. D가. 자, D가 오는데 자, 보세요. 4개가 나와야 되거든요, 이게. 그러면 라지 하나, 여기 하나. 그럼 2개죠. 그 다음에 스몰 b는 없어요. 그 다음 요게 2개면 D가 2개여야 돼요. D가 라지 D가 2개여야 돼. 자, 지금 라지 2개, 스몰 b는 없으니까 그럼 요거 2개여야지 4개가 되는데, 그러면 이게 D를 갖는 게 이렇게 와야 돼요. 와요. 이거 봐라. 이거 비분리다. 이거 2분열 비분리. 2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나야지만 이렇게 DD 라지 D, 라지 D, 이게 1분열 끝내 2분열 비분리에서 한쪽으로 다 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해서 태어났구나. 그래서 2분열 비분리가 일어난 정자가 수정이 되었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문제를 풀어할 수 있습니다. 네. 뭐 다 풀어냈고요. 자, 그러면 보기로 가볼게요. 자, 자녀 2에게서 생식세포. 자, 자녀 2에게서 생식세포. 자, 라지 A하고요. 라지 A하고 그 다음에 라지 B. 예, 요게 들어가면 돼요. 그런데 자녀 2는 스몰 d, 스몰 d야. 라지 D를 가질 수가 없어요. 스몰 d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라지 D가 있는 생세포는 나올 수 없어요. 틀렸고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기억이요. 기억이 뭐니라는 거예요. 지금 난자 생성 시에 이렇게 결실이 일어나야 돼. 결실. 그렇죠? 예, 결실이 일어나 있다. 예, 따라서 7번 염색체 결실이다. 예,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예, 정답으로 골라야 되고, 비분리는 2분열 비분리야. 정자 형성 시. 예, 자,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디귿 이렇게 골라내야 되겠죠? 지금 보면 이게 염색 분체가 비분리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왜냐면 D가 2개가 와야 되니까. 1분열 정상적으로 일어나고 2분열에서 라지 D, 라지 D 이렇게 하나씩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한쪽으로 다 가버린 거죠. 예, 이렇게. 자, 정답은 니은과 디귿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8번 문제로 가죠. 자, 18번 문제는요, 상호작용과 관련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자, 볼게요. A와 B의 상호작용은 뭐에 해당하니? 라고 물었어요. 자, 그러면 기억에서는 A를 제거했어요. A를 제거했더니 B의 숫자가 늘어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A하고 B가 서로 경쟁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근데 A를 없앴더니 얘가 경쟁이 없으니까 숫자가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상호작용은 경쟁에 해당한다 라는 거예요. 만약에 서로 상리공생이었다면 상리공생의 관계가 또 하나 없어지면 오히려 감소해야죠. 예, 근데 증가했기 때문에 그래서 경쟁이고요. 자, 서로 다른 종은 하나의 개체군이 될 수 없어요. 하나의 개체군은 다 같은 종이잖아요. 자, 그러면 A하고 B는 이건 군집이라고 해야죠. 서로 다른 종이 군집은 이룰 수 있죠. 예. 자, 그 다음에 환경 저항의 크기. 자, 구간 1에서 자, 개체수가 기억에서가 더 많아요. 왜? 상대적으로 환경 저항의 크기가 작을 때 개체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기억에서가 크다가 아니라 기억에서 니은보다는 환경 저항의 크기가 기억에서가 작기 때문에 개체수가 더 많아졌다, 증가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게 맞지 않죠? 예, 정답은 1번 기억을 골라야 됩니다. 이렇게 풀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이어서 자, 19번 문제로 갈게요. 자, 확률 계산 문제인데요. 뭐 비교적 쉽게 풀어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문제를 잘 풀어가야 되는데, 자, 문제를 잘 읽어야 돼요. 서로 다른 세 개의 상염색체에 있다. 모두 독립되어 있네요.
세 쌍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다인자 유전. 숫자만 중요하죠. 대문자로 표시되는 대문자 숫자에 의해서 표현이 결정이 돼요. 자, 그 다음에 나는 말이죠. 단일인자 유전이에요. 지금 라지 스몰이 한 쌍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요. 이게 우열이 없어요. 지금 보니까 유전자형이 다르면 표현형이 다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나하고 가는 서로 다른 상염색체 다 독립되어 있는 거죠. 지금 지금 다 독립되어 있어요.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하나의 염색체에 유전자 함께 존재하는 경우는 없다는 거야. 얘네들은요. 가와 나는 다 서로 다른 염색체에 서로 다른 상염색체에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러면 자 이제 P의 유전자형을 알려줬어요. 그럼 선생님은 항상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문제는 옆에다가 P. 자, 적어 보는 거예요. 라지 A, 스몰 A 유전자형 알려줬으니까 라지 B, 스몰 B. 자, 라지 D, 스몰 D, 라지 스몰 E 이렇게 적어 놓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이어서 Q. 자, 표현형이 같다고 했어요. 그러면 라지 스몰이 이용접합일 때 나타나는 표현형 같으면 얘는 이게 딱 결정이 돼요. 그리고 가는요, 대문자 하나, 둘, 세 개인데, 그럼 세 개를 갖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지금 표현형이 같다고 했으니까, 표현형. 그러니까 대문자 세 개를 가지면 돼. 그러면 이와 같이 될 수도 있지만, 대문자 두 개 동형으로 있고, 대문자 소문자 있고, 소문자 소문자 이렇게 있어도 가능하거든요. 그럼 어떤 경우인지 바로 정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조건이 나와 있어요. 자, 볼게요. 지금 P하고 Q 사이에서 A가 태어날 때 나타날 수 있는 표현형이 15가지. 자, 그러면 여기서 나타날 수 있는 표현형은 딱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 가지가 나와요. 세 가지. 그러면 가에서 5가지가 돼야지만 15가지가 나오죠. 그렇죠?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볼게요. 먼저 자, 지금 나에 대해서 해보면 자, 우리가 뭐 많이 했던 건데 딱 볼 수 있게 보여드리면 얘가 생세포에는요 라지 E가 있거나 스몰 E가 있거나 Q도 마찬가지죠. 라지가 있거나 스몰 E가 있거나. 자, 생세포끼리 수정하게 되면 얘는 라지를 가져서 이런 표현형이 나타날 거고요. 라지 스몰이 이렇게 수정하면 라지 스몰이 스몰이 이렇게 해서 세 가지 표현형이 나온다는 거예요. 세 가지 표현형. 예. 자, 그래서 라지일 때, 라지 스몰이 이용접합일 때 자, 표현형 이런 거 세 가지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럼 이제 5가지가 나와야 되는데, 자, 그럼 볼게요. 지금 P는 지금 생식세포를 지금 보면 스몰 A, 스몰 B, 스몰 D가 들어가는 경우 생세포의 대문자는 하나도 없어요. 0이죠. 하나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라지 A, 스몰 BD, 스몰 A, 라지 B, 스몰 D, 스몰 AB, 라지 D. 그렇죠? 대문자 하나인 경우도 있어요. 생세포에. 2개인 경우도 있겠죠. 예, 라지 AB, 스몰 D, 스몰 A, 라지 B, 라지 D. 그렇죠? 이렇게. 예, 그 다음에 라지 A, 스몰 B, 라지 D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2개가 들어갈 수 있고요. 대문자. 그 다음에 라지 B, 라지 D 이렇게 다 들어가는 3개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확률은 자, 하나도 없을 확률은 둘 중에 2개월은 2분의 1. 그렇죠? 라지 스몰 A 중에 스몰 A, 라지 B 스몰 B 중에 스몰 B, 라지 D 스몰 D 중에 스몰 D, 2분의 1, 8분의 1 확률이고요. 예. 자, 하나가 들어가 있을 확률은요. 라지 A 2분의 1, 스몰 B 2분의 1, 8분의 1이죠. 스몰 A 2분의 1, 또 8분의 1이죠. 8분의 1. 자, 그러면 확률은 하나가 들어있을 확률은 8분의 3. 2개 들어있을 확률 역시 8분의 3이 나오죠. 라지 AB, 스몰 D. 그렇죠? 라지 B, 스몰 D. 그렇죠? 라지, 스몰 B, 라지 D. 스몰 A, 라지 B, 라지 D. 이렇게 있을 수 있으니까요. 예. 저렇게 되고 3개 들어갈 확률. 여기 오고 여기 와야 돼요. 8분의 1이죠. 이렇게 우리가 확률을 다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Q가 만들어내는 생세포의 종류인데요. Q가 만약에 이렇게 독립되어 있다고 하고 유전자형이 동일하면 0, 1, 2, 3. 그럼 0부터 1, 2, 3, 4, 5, 6까지 해서 표현형이 7가지가 나와. 그 7가지 나오면 이거 안 맞잖아요. 조건에. 야, 이거 유전자형이 똑같으면 안 되는구나. 그러면 대문자 숫자만 3개로 맞춰주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대문자 2개, 하나.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표현형은 동일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만든 생세포는 뭐냐? 자, 라지 대문자 하나 들어가고 스몰 bd 그러면 생세포에 하나 같거나, 그렇죠? 예, 하나를 갖거나 이렇게 될 거고요. 지금 라지 스몰 d는 라지 스몰 d 무조건 하나 들어가고 스몰 b가 들어가면 하나, 얘랑 들어가면 두 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생세포 하나 아니면 두 개가 있어요. 지금 생세포에는 라지가 무조건 들어가야 돼, 스몰 d 하나는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동형이니까 라지 스몰 d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럼 대문자 하나가 있고 스몰 b가 있으면 하나를 갖고 라지가 있으면 두 개 갖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 아니면 두 개다, 생세포. 자, 선생님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시하는 거 생세포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요. 예, 이렇게 표시한 겁니다. 자, 그럼 이 확률은 2분의 1이죠. 이 확률 2분의 1이에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수정되었을 때 하나를 갖는 개체, 두 개 갖는 개체, 세 개, 네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까지 갖는 개체가 나와요. 그러면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가 되는 거니까 표현형 종류가 다섯 가지, 3, 5, 15, 15가지 딱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예. 자, 문제에서는요, 이 자손이 말이죠, 이 유전자의 형과 표현형이 같은 확률을 물었어요. 자, 그러면 자 볼게요. 대문자가 몇 개인지 볼게요. 하나, 두 개요. 대문자 두 개일 확률, 그 다음 요게 나올 확률이에요. 그렇죠? 자, 대문자 두 개일 확률. 자, 요 확률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개체가 나올 확률은 2분의 1 곱하기 8분의 3. 자, 16분의 3이고요. 더하기 얘는요, 2분의 1 곱하기 8분의 1, 16분의 1이죠. 예. 그렇죠? 그리고 자, 라지 스몰이가 나올 확률, 이게 나올 확률은 어떻게 됩니까? 요게 나올 확률 4분의 1, 이것도 4분의 1. 그럼 다음 2분의 1 확률이죠. 예. 됐습니까? 예. 요게 나올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4분의 1. 이것도 마찬가지야. 4분의 1. 그럼 이것 또는 이거 4분의 1 더하기 4분의 2분의 1 이렇게 나오죠. 이거 계산하는 거야, 이거. 자, 이거 계산해 보면요. 자, 이거 얼마 나옵니까? 예, 8분의 1 나오네요. 8분의 1.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정답은 8분의 1 되겠습니다. 자, 정답 2번이죠. 그렇죠? 이렇게 풀어보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다인자 유전 뭐 복잡한 문제들 많이 풀어봐서 연습해봐서 이런 것들은 뭐 쉽게 풀 수 있겠죠. 이렇게. 그렇죠? 예. 이렇게 풀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강조하지만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시한 건 생세포. 그렇죠? 생세포를 표시한 거고, 요거는 이제 수정돼서 태어난 개체는 제가 동그라미 표시 안 하잖아요. 문제 풀 때.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실수 없이 문제를 잘 풀어낼 수 있습니다. 예. 자, 19번 문제였고요. 마지막 문제 20번 갈게요. 자, 20번 문제인데요. 탐구와 관련된 문제죠. 예, 탐구와 관련된 문제에서는 이게 연역적 탐구잖아요. 그렇죠? 가설 설정하고 실험을 통해서 가설을 검증하는 거죠. 맞는지 틀리는지를 검증을 해서 결론을 도출해 냅니다. 자, 지금 보면 기억이 뭐니 물었는데 이게 바로 뭐예요? 가설이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관찰한 현상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잠정적인 결론, 이게 가설에 해당한다. 예, 맞는 설명이고요. 자, 그 다음에 조작. 자, 지금 뭘 조작했냐면 꼬리 장식물의 길이가 긴 것 짧은 것. 그렇죠? 꼬리 장식물의 길이가 바로 조작 변인이거든요. 근데 이게 그 선택한 비율이라고 했을 때는 조작 변인이 아니라 이 조작을 했을 때 나타난 결과잖아요. 이거는요. 선택이라고 하는 것, 이 결과지 않습니까? 이 선택한 비율은 결과다. 그럼 이거는 결과는 종속 변인에 해당하죠. 종속 변인. 실험의 결과 종속 변인이죠. 종속 변인. 자, 그래서 맞지 않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입니다. 예, 맞는 설명이죠. 예, 기억과 디귿. 예, 이렇게 실험 결과 해석해서 결론을 도출하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정답, 기억과 디귿 이렇게 풀어내면 되겠죠. 자, 선생님이 1번서부터 20번까지 쉬지 않고 이렇게 쭉 좀 자세하게 좀 풀어보려고 했거든요. 6월 모의평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수능에 비해서는 약간 쉽게 문제가 출제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을 잘 봤다고 해서 여러분들 너무 막 업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고요. 또 시험 못 봤다고 하더라도 뭐 여러분들 선생님 푼 거 보면 할만하다고 느낄 거거든요. 예.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자, 수능 때까지는 충분한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강의했던
이 개념이 좀 부족하다고 느끼는 친구들은 개념의 완성 강의 철저하게 공부하시면 개념을 묻는 문제 14문제 확실하게 풀 수 있거든요. 그러면 뭐 최소한 3등급은 나오게 돼요. 최소한 3등급 나오게 되고, 그리고 유전 문제를 푸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배우고 익힌다고 하면 뭐 1등급 더 나아가서 만점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예. 자, 수능 때까지 여러분들 지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서, 자, 선생님과 함께 열심히 공부해서, 자, 수능 생명과 모두 1등급이 받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면서요. 자, 선생님은요, 수능 때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